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좀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뉴스토마토가 추가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 분이 좀 약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토마토가 오늘 보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이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이제 일종의 좀 특수관계였다라는 게 계속 의구심들이 있었고 많이 좀 나온 건데 여기 좀 추가적인 게 하나 나온 겁니다. 뭐냐면은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받는 세비들이 있을 텐데 그 세비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1억이 조금 안 되는 9천 몇백만 원 수준의 돈이 명태균 씨에게 갔다. 그래서 광고를 보게 되면 여러 차례 나눠서 지급이 되었는데 뭐 추석 상여금 명목 같은 것도 쉽게 하면 있었고요. 그럼 매달 세비를 받는데 네. 세비 얼마를 떼어서 매달 명태균 씨한테 줬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이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매달 20일에서 한 25일 사이에 지금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액수는 뭐 그때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현금 지급이었고 이제 현금을 이제 뭐 책상 서랍에 놓으면 이제 그걸 가져가는 식이었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여기 관련해서 이 지금 여기 제보자 이 씨가 등장을 하는데 이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의 이제 뭐 딸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의원이 평생 책임져야 된다. 공천 어떻게 받으신지 아시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도 뭔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명태균 씨가 뭔가 힘을 썼고 그에 대한 좀 대가성으로 세비의 절반 정도를 꼬박꼬박 받기로 약정이 돼 있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6,300만 원이 오갔다. 그게 이제 바로 이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그 이제 명태균 씨에서는 빌려준 돈 6천만 원 받은 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해명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받은 돈 6천이 훨씬 넘는데 뭐 이자가 50%면 이거 뭐 그 법정금리 초과 아닌가요? 아무튼 이제 그 이상이 뭐 해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선관위와 검찰이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그냥 단순히 정황 증거가 아니라 이 씨, 그러니까 회계 책임자 이 씨와 김영선 의원 간의 음성 통화, 그리고 그 이 씨와 여기서 E라는 건 알파벳 알파벳 E예요. E입니다. 알파벳 네네. E입니다. 그 성인가 A, B, C, D, E. 강 씨죠, 강 씨. 라고 좀 추정되고 있는데 뭐 확실히 확인된 건 해당 아니고요. 보도에서는 알파벳 E 씨라고 여기서 보도하고 이제 있어서 E가 알파벳입니다. 예, 요거 예. 좀 말씀드리고요. 네, 예. 알파벳 E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통화 녹취, 그리고 알파벳 E 씨와 명태균 씨 사이에 통화 녹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부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명태균 씨가 이 녹취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나하고 약속한 게 딱 2분의 1이다. 돈 정확하게 절반을 내놔라. 딱 입금 계산해서 1원이라도 틀리면 나는 끝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 의창 네. 그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게 내 덕분이니까 그 대가로 내놔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얘기가 라고 지금 강하게 추정이 딱 되는 그 이야기는 거죠. 녹취에 있진 않고 내 덕분이 아무튼 가설이 예, 예. 네. 주장이 그렇죠. 그런 겁니까? 네네네. 그러면 내 덕분이 그러니까 성립될 수 있었던 배경은 또 뭐냐? 요 얘기로 연결이 그렇죠. 되는 그게 거죠.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애당초 이게 경남 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해서 이제 비롯된 거잖아요. 근데 책상 서랍에 현찰을 넣어놓으면 가져갔다고요? 선관위는 그걸 또 어떻게 파악했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제보가 핵심이지 그러니까 바로 않았을까. 그거잖아요. 예. 이거는 제보 아니고서는 선관위가 파악할 수 없는 선관위가 무슨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뉴스토마토 이제 최초 보도했을 때부터 이 보도의 그럼 출처가 시발점이 어디냐가 지금 궁금했었는데 이게 그때는 막 그럼 그 보도에 등장한 A 의원이나 B 의원이 최초 소스를 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명태균 씨가 원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주변 지인들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특히 이 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 씨가 그 동안에 이제 명태균 씨와 했던 통화 내용이라든가 뭐 녹취 뭐 관련 증거들을 이제 제보를 하고 이게 이제 폭로가 시작되면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촉발된 거다. 보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책임자 이 씨가 제보를 했다. 라고 지금 저희도 이거 추정되는 거 뉴스토마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근데 또 아니고. 이제 그 경남 선관위 조치는 그 회계 책임자는 고발을 했고 나머지는 수사 의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13일인가 그때 이렇게 됐던 거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종합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일단 1차 이거부터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은지 기자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천을 내가 줬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라는 사람이 이제 뉴스토마토 기사에 쓰여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후원자, 후견자, 뭐 지금은 정치 컨설턴트라고 알려져 있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사건의 어떤 시작점이 거기서 좀 규명이 돼야지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핏 봐서는 명태균 여론조사업도 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이제 그 어떤 뭐 비용을 받은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공천을 받은 대가라고 한다면 명태균 씨가 그럼 도대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공천에 관여할 수 있었느냐가 2차 어떤 그 추정 대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언론이 주목을 하는 거고 그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들 추측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후보 시절에 이 여론조사에 사실 윤석열 후보가 확 이제 튀면서 좀 주목받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 여론조사의 뒷배경에 사실은 명태균 씨가 일정 정도 좀 작업을 했던 기여를 했던 뭔가 관여한 게 있고 이거를 이제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명 씨가 소위 중앙이라고 불리는 용산 쪽하고 뭔가 이제 이 끈을 만들었다. 그 이후로 뭔가 김건희 여사 쪽이랑 소통을 계속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 취임식 때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라는 직함으로 초청이 돼가지고 한겨레 보도였죠. 그래서 실제 현장에도 가고 그 이후로도 계속 긴밀하게 텔레그램이든 전화로 소통을 했다. 어쨌든 다수의 그 주변인들이 그 명 씨가 본인이 이제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소통이 되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좀 자랑을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명태균 씨 본인이 김건희 여사 본인이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김영삼 전 의원 사이에 텔레그램이 있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지점도 꽤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는 어제 나왔던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제 대선 당시에 윤석열 당시 후보와 안철수 당시 후보 사이에 단일화가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이때 안철수 캠프를 찾아가서 이 명태균 씨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당시 최진석 이제 그 안철수 캠프 관계자의 이름으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대위원장이죠. 예,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무언가 계속해서 어떤 직책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황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의 영향력과 관계성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최영두 의원이 제가 지금 언론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인터뷰에서 경남에서 정치하는 사람이면 명태균 씨 이름 모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든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어쨌든 지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명태균 씨의 이름을 처음 들었던 거는 작년이었거든요. 이제 저 완전 처음 듣는 이름이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사실 좀 기사로 쓸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조금 확인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좀 검색도 해보고 알아보려고 했는데 진짜 그때는 나와 있는 게 없었어요 거의. 그때 명태균 씨 막 그 지역으로 검색을 해봐도 뭐 지역에서 뭐 봉사활동을 하신다거나 뭐 아니면 뭐 표창장 뭐 하셨던 좀 기부도 하시고 이게 좀 그냥 지역에서 나름 좀 뭔가 선행을 하신 유지 정도의 그것만 대외적으로 드러난 거였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이제 밖에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관련해가지고 뭔가 제보와 폭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아마 저희는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마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그 텔레그램에 한번 집중을 해보죠. 자 한번 하나하나 좀 짚어봅시다. 7불사 모임으로 가봅시다. 거기서 일단 텔레그램 대화를 보여줬다라는 거잖아요. 봤는데 이준석 의원은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텔레그램 대화가 있었다. 그러면 그 텔레그램 대화는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냐 아니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간의 텔레그램 대화냐. 일단 이거가 먼저 갈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텔레그램 대화 명태균 씨가 주장을 하는 거는 어쨌든 아까 김은진 기자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 거라는 점을 여러 차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이제 그거를 봤다고 했던 이준석 의원도 처음에 자기는 당연히 그게 김영선 전 의원과 한 건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때 이제 자기도 원본을 본 게 아니라 캡처를 본 거였고 이거 보여서 당연히 김영선 전 의원과 했겠거니라고 했지만 지금 명태균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 주장을 딱히 뭐 크게 반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본인이 그거를 아니 근데 텔레그램 캡처를 봤는데 이게 그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꼬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예. 이준석 의원이 이제 이 첫 보도가 나왔을 때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의 톤들이 좀 바뀐다라는 지점에서 뭔가 이 상황이 마치 이제 여러 가지 이준석 의원도 명확하게 좀 알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사게 되고 이 사안의 본질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개혁신당으로 옮겨가는 과정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준석 의원이 알고 있는 바를 좀 명확하게 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도 꽤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4년 3월 1일 혹은 2월 29일 이 사이는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개혁신당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동까지 내려가서 그 제보를 확인하는 상황이라면 그 캡처 내용들의 명확한 이야기들을 보지 않고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좀 헷갈렸던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당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 이것저것 따질 것이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그 텔레그램 대화를 천하람 의원이 핸드폰으로 찍었다면서요. 라고 주장하고 있죠. 주장하고 있죠. 네. 천하람 의원이랑 관련해서 뭐 이야기 입장 내놓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건 없었고, 그러니까 찍었다는 사실관계, 그래서 그 찍은 걸 지금 천하람 의원이 가지고 있는지 요 여부는 사실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앞뒤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왜 그럼 천하람 의원이 2박 3일 동안이나 머물렀느냐, 이준석 의원도 떠난 뒤에 서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그때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계속해서 이 칠불사에 칩거하는 중이었고, 어쨌든 개혁신당을 좀 대가성을 바라는 것처럼 문을 두드렸던 상황이었으니 김영선 전 의원의 개혁신당 입당을 조금 이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걸 설득을 하기 위해서 계속 머물러서 설득을 했지만 결국 이게 다시 비례대표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국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까지 이제 명태균 씨가 또 이제 본인의 SNS에 올린 게 이제 그 나무 심는 사진 아니었습니까? 이거 나무 심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 막 그래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는데. 그건 이제 새벽 4시에 이제 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오면서 거기 나무 한 그루가 있길래 그냥 신고 나온 거다. 오히려 이제 개혁신당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새벽 4시에 나온 시간이 확인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해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초 보도로 보면 7불사 모임에서 그러니까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만을 써서 조율하는 과정까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건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그 좀 말이 좀 안 맞는 거죠, 서로가. 예. 그러니까 일단 기자회견이라는 걸 대가를 누가 먼저 요구했느냐. 그러니까 그 이제 김영선 전 의원 측에서 이거 내가 폭로 기자회견을 할 테니까 비례대표 줘였는지 아니면은 이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 줄 테니까 그럼 폭로 기자회견 해라고 이제 이게 지금 양측이 말이 안 맞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초안 기자회견문을 논의를 했다는 게 이준석 의원이 서울을 떠난 뒤에 천하람 의원이 남아서 이 김영선 전 의원과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로 보이는데 이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결국 이 텔레그램과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명확하게 지금 여전히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진짜 폭로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었던 게 맞다면 완결성이 떨어지는 별 내용 없는 거라면 그 행위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상식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선 전 의원은 5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 정치 경력이 5선까지나 되는데 그러면 폭로에서 이게 이제 파장이 있을 거와 없을 거를 구분을 못 한다는 건 난센스고. 그다음에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대한 평가는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SNS에 올린 본인의 해명을 저도 봤는데 7불사 모임에서 극히 간략하게 얘기하고 더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평가 이전에 사실관계도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저희가 지금 이 말 저 말을 하게 되는 배경이지 않습니까? 해설이야 다양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애초 이야기는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 사이 텔레그램 문자를 봤다라고 했다가는 이제 와서는 그게 아니라 좀 본인이 헷갈렸다. 사실은 이제 명태균 씨와 지금 김건희 여사 사이의 캡처이고 그것을 이제 앞뒤로 어제 이제 그 TV조선에 나가서 이제 이준석 의원이 한 이야기인 건데요. 이제 캡처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좀 확인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관계가 좀 이제 꼬이기 시작하니까 뒤에 해설은 사실 가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JB타임즈에서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텔레그램의 대화 내용이 스모키 건이냐 내지 그것만이 스모킹 건이냐 이걸 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그 오마이뉴스가 보도했죠. 뉴스경남 관계자. 네네. 밤에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전화해서 뭐 이거 빨리 보도 나가야 된다고 해서 했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명태균 씨가 그 알파벳 E 씨와
나눈 그 전화 통화 내용하고 딱 일치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 전화 왔어라고 돼 있어요. 전화 왔어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텔레그램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당초 공천 개입이 제기됐던 핵심 문제가 지역구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다라는 데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명태균 씨 주장대로 텔레그램 내용에 그 내용이 없을 수도 있죠. 진짜로. 그리고 다만 그게 텔레그램이 아니라 전화 통화로 됐을 그렇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시기가 두 개라는 것도 이게 그러니까요.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2022년에 이제 재보궐에서 공천을 받았던 것, 그리고 2024년에 공천에 탈락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역구를 재조정했던 것, 이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좀 각자에게 유리한 이야기들이 좀 제각각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소한 이제 김영선 전 의원 본인이 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공천이 돼가지고 의원 배지를 다시 달 수 있게 된 그 배경엔 명태균 씨의 공이 혁혁하다라고 최소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금전거래도 있었던 거 하겠죠. 그럼 공이 없었으면 매달 따박따박 세부해서 떼가지고 현찰로 서랍에 넣어놓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명태균 씨의 공이 정말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정치권에서 평가 상당히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근데 그 올해 총선 그 지역구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만 해도 그런 명태균 씨와 이 통화를 할 때 이 씨, 알파벳 이 씨와의 관계는 좋았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통화해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화 왔었어라고 지금 되어 있다 말이. 네.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 그래서 텔레그램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오고 간 연락 전체를 지금 뒤져야 되는 상황으로 간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언론이 어떻게 뒤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거는 수사로 밝혀야 될 사안인 거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돈 문제도 이제 그 책상에 넣어놓고 갔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 씨가 빠지게 되는 이후 상황이고요. 그 전만 하더라도 그 이 씨 통장을 통해서 또 넘어가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증명이 좀 명확한 지점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참 납득이 안 되는 게 회계 책임자였다면서요. 근데 그 돈이 회계 책임자의 통장을 통해서 갔다? 근데 만약에 그 돈이 정말로 대가성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아무런 뭐냐면 경계와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구태스러운 뭐 구습이라고 대놓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대놓고. 그런 거죠. 근데 예전에 과거 전례들을 보게 되면요, 소위 이제 말하는 매식비 통장 같은 거를 뭐 회계 담당자든 인턴이든 누군가가 이제 보좌진 따로 만들은 다음에 그 통장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정치 자금이나 세비들이 이제 중간 유통 경로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아마 그런 식의 일환으로 거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정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하나만 더요. 어제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걸 보면은 김대남 선임 행정관이 등장을 하고 이철규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우선은 이제 이철규 의원이 아침에 이제 입장을 냈거든요. 이제 전혀 사실이 아니고 한 개인의 망상에 기초한 허구의 발언이고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이러한 허위 사실 발언 및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하고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이게 음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게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는 이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그 해당 행정관이 대화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봐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다음 주에 또 보도를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내용들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해당 행정관도 이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고소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 보도 한 건으로만 보았을 때는 이것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뭐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이호모 비서관이 이제 지역구 바꾸기나 공천에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직접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러나 지금 어쨌든 그 당사자, 그러니까 경쟁 당사자라고 할 수 있었던 행정관의 입에서 저 이호모 비서관 뒤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어쨌든 공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공천에 볼 수 있겠죠. 그때 이현무 비서관 그때 기억해 보시면 이게 정황상에 이것도 역시나 앞뒤가 들어맞는다. 그러니까 이 보도 단건이 약간 조금 뭔가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앞뒤 퍼즐들이 있다 보니까 요 파편 하나가 꽤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때 일단 이철규 의원과 관련한 것도 이철규 의원과 장동영 의원이 이제 공천 관련 문제를 계속해서 다투었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이런 내용에서도 본인은 부인을 하지만 저 뒤에는 용산이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도 여러 보도를 통해서 여러 번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이현모 비서관 원래 강남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대통령이 이 용산 출신들이 다 지금 좋은 데만 가려고 한다라고 경로를 해가지고 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고, 다른 양지에서 다른 양지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 대해서도 보도도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이 단순히 그냥 추정이란 게 아니라 관련됐들이 입증할 만한 정황들이 하나 더 얹어진 것, 그리고 이게 단순히
아예 생뚱맞은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계에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의구심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물음표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게 하나 더 나온 거다 보니까 여파는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핵심은 뭐 이원모냐 김대남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공천 개입을 했다면 그 통로가 누구냐. 바로 이것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본질적이고 큰 부분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아무튼 일단 좀 어제 이제 그 녹취록이 나온 거고요. 이거 또 뭐 추가로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걸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나저나 곽우신 기자가 지금 네. 국민의힘 그러니까 취재하고 있잖아요. 네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하루가 멀다고 지금 김건희 여사 건이 계속 터지잖아요. 아, 그렇죠. 네. 반응들이 어때요? 반응.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마 이 방송가에서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아마 작가분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섭외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어디 스피커로서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하고 뭐 윤희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이제 방송에서 보여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평시에 뭐 별게 없는 상황에서 이 건 하나 터진 것 같다고 한다면 아마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도 하고 방어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악재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오늘만 해도 뭐 수사심의위원회도 뭐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은 그거대로 굴러가고 지금 여기에 명품백 요것도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공천 개입 또 터지고 그런데 또 뭐 심야에 뭐가 찍히고 뭐가 지금 엄청나게 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손절할 타이밍이 온 거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걸 잘라내지 못하게 되면은 앞으로 지금 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 구성지지도만 추락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 지지율이 같이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여당이든 뭐든. 손절을 할래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서 다시 돌아오면 재의결할 때 찬성표 던지는 거 말고는 손절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지금 스택을 쌓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돌아오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에서 엄청 반란표가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지금부터 한번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티핑 포인트가 올 것이다. 그럼 그 포인트에서 그 후과를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특검 이슈는 사실 굉장히 발화성이 큰 인화성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사과라도 제발 해달라. 혹은 심지어는 제 친한 동문계에서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원들의 목소리를 빌어서 김종국 최고위원이 한 말인데 나다니지 말아달라라는 목소리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활동하지 말라. 예, 나다니지 말라는 식의 워딩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워딩이 세다라고 이해를 해서 이렇게까지 목소리가 나오는구나 싶었었는데요. 이제 그럴 만큼 이제 여사의 공개 활동을 좀 자제 플러스 사과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사과까지도 가고 있지 못한 일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만 나오면 다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섭외가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도 못 하는 거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제 단독으로 그러니까 독대를 요청했다가 지금 거부당한 상황인데 이 독대 사실 주요 의제도 김건희 여사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뭔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판을 뭔가 대통령과 지어보려고 한 상황인데 애초에 테이블이 지금 구성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아, 예. 제가 다니지 말라라는 말을 나자를 더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좀 당원들이 김건희 여사 좀 다니지 말라고까지 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김종혁 최고위원이 전한 바가 있습니다. 나자를 넣느냐 안 넣느냐도 어감이 예, 달라지는 죄송합니다. 거 아시죠? 제가 네. 가짜뉴스 바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예.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10시인가요? 이른바 금투세 토론 배틀. 이게 이제 그 시행파하고 유예파로 나눠가지고 토론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강일 의원? 그러니까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거 역할극이야 라고 했다고 해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사과와 해명을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얘기 좀 들으셨어요? 네, 사실 굉장히 김이 센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금투세,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곽우신 기자가 김건희 여사 이슈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섭외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금투세 이슈와 관련해서 비슷한 상황입니다. 뭐 민주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공격할 거리가 많아서 방송에 나오긴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섭외할 때 보면 질문지에서 금투세 좀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을 꽤 많이 느껴온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하더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가 입장이 정리가 안 돼서 혹은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 개인 의견을 드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식의 정중한 거절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 아직까지 내가 말하기엔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일 의원이 근데 토론 배틀에 그 시행파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시행파에 들어가 있는 이강일 의원이 역할극이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오늘 토론 매트를 해봤자 저게 뭐 유예가 이미 사실상 내부적으로 결정된 거 아니냐 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는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뭐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도 그렇고 사실상 당 지도부가 금투세 이제 유예로 이미 가닥을 잡았는데 이제 그냥 하기에는 좀 명분이 부족하니까 뭔가 이제 토론회를 하든 뭔가 어떤 그런 뭔가 이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다라는 불만들이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금투세 시행파도 원래 처음에 이제 모으지도 못하다가 토론도 원래 못할 뻔했다가 이제 못할 거 무산될 위기라는 기사가 나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몇몇 시행파가 더 손을 들어가지고 어쨌든 토론회는 간신히 성사가 됐고 지금 뭐 경실련이나 참여연대도 시행에 압박을 넣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실제로 원래 시행이라고 했던 의원들 중에서도 지금 뭐 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어떤 항의나 이런 것 때문에 유예로 지금 틀고 있는 의원들도 꽤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아마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아마 금방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나저나 이강일 의원은 그래서 사과하고 해명했나요? 제가 해명 내용은 정확하게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긴 하긴 합니다. 굉장히 오늘 큰 이벤트를 앞두고 네. 기미 세게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바로 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폐지팀도 만들어라. 네. 이렇게 주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그 시행 유예도 아니고 폐지죠, 폐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지금 야당을 공격할 수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신나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원래 당연히 폐지고 폐지가 이제 거의 이제 당론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수준인 건데, 다만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여야 대표 회담할 때는 이제 그렇게 당장 폐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일단 유예를 정해놓고 내년은 무조건 유예하는 걸로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가지고 폐지 쪽으로 이끌어내겠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이 생각했던 이제 플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고 계신데,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시면 지금 해결할 게 한두 개가 아닌가 싶긴 근데 합니다. 또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이제 유예로 이제 그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몇 년 유예인가 이렇게 보더니 3년 유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3년일까요? 대선 지나고 보자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큰 비인 소나기는 피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거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대선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또 민주당 안에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꽤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 이렇게 선거가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문제 때문에 금투세만이 아니라 종부세라고 하든지 기타 등등 지난 대선의 어떤 0.73%포인트의 패배의 이유를 그런 서울의 중도 민심을 잡지 못했다라고 복귀하는 것들이 꽤 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3년이라고 벌어놓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거를 염두에 둔, 특히 대선을 염두에 뒀다라고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이벤트가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오늘 지금 만찬도 있고요. 명품백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도 이제 오늘 예정돼 있고, 네. 민주당이 지금 금투세 토론 배틀이 있고, 또 저녁에는 용산에서 또 만찬이 만찬회도 있고, 오늘 이벤트가 상당히 많네요. 만찬은 훈훈하게 진행이 될까요? 겉보기에는 아주 훈훈할 겁니다. 겉보기에는 그래요? 아주 훈훈하겠지. 왜냐면 사진 찍고 뭐 하고 하는데, 근데 그러나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네. 거고. 저는 꼭 이런 거면 저는 메뉴가 뭐가 나오는지가 더 궁금해서. 저번에 김재원 의원이 식은 삼겹살 나왔다. 생각보다 별 게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당 지도부가 하던데요. 이제 공개된 자리, 특히나 지금 민생 안 좋다라는 이야기 참 많지 않습니까? 길 지나다니다 보면 자영업자분들 폐업한 집 정말 그러니까.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당 지도부와 그리고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뭐 호화롭게 무언가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옛날 Y에서 생각나네요. 칼국수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칼국수를 먹는 모습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칼국수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서. 그래서 저기 그때 DJ가 그걸로는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끝나고 또 먹으러 가고 했다는 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후문했던 DJ가 상당한 대식가였던 걸로 또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죠. 예, 그리고 마치기 전에 아까 뉴스토마토 보도를 저희가 한참 이야기 드렸는데요. 뉴스토마토에 나와 있는 그 김영선 전 의원과 명 씨의 반론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명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거부 의사를 명백했는데 연락하시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김영선 전 의원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기자가 취재를 해서 계속 그 취재하면 그것도 스토킹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뭐 물론 이제 이런 반론만 내놓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보도를 한참 말했으니까 반론도 좀 같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죠.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